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증시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고객 예탁금이 쭉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1월 12일이었던가요? 그때 고객 예탁금이 74조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쭉 고객 예탁금이 감소해서 65조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올해 고객 예탁금 증감으로 보게 되면은 감소로 전환되어 있는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설 연휴 이후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증시 현상이 나타날지 연휴를 앞둔 오늘 부담 없는 마음으로 오늘 증시 토크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감소세를 보이면서 2월 달에 고객 예탁금 감소분은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상에 고객 예탁금 자료가요. 2003년부터 해서 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료인데 여기 조금 감소했죠. 자, 그런데요. 작년에 워낙 급하게 그리고 크게 증가했었다 보니 자 3조 6천억 원대 감소. 이거 뭔가 급브레이크 걸린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개인이 순매수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감소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고객 예탁금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순매매, 이 증감을 합친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라는 자료를 제가 요 자료를 자주 만들어서 증시 토크 영상과 그리고 칼럼을 통해서 보여드려 왔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 개인 투자자금 순증, 요 규모는 매달 플러스 꾸준히 조원 단위의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어 왔고, 그리고 작년 3월, 그리고 작년 8월, 그리고 지난 1월엔 20조 원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샀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그만큼 증가를 하면서 저러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번 달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있긴 하였지만 충분히 고객 예탁금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마이너스 2조 1,600억 원대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개인 투자자가 한 1조 원대 매수를 하는 가운데 예탁금이 빠져나갔다 보니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줄었던 것이죠. 왜 하필이면 2월, 지금 뭐 아직 2월이 설 연휴 지나고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왜 월 초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면요, 개인이 돈을 빼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뉘앙스의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게 가장 큽니다. 바로 설 연휴 자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은 것에 대해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 설 자금이 필요해 봐야 얼마나 필요하다고 개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죠. 열심히 매수하는 것은 누구? 개인. 열심히 파는 것은 누구?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인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의 공통적인 어떤 행사나 공통적인 이슈가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명절이죠. 대표적인 게 명절입니다. 자, 명절 되면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뭐 조카한테 아니면은 뭐 아이한테 세뱃돈 그것도 줘야 되고, 이게 또 제사 차례가 또 하는 분들은 또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명절 자금, 그리고 사업체 운영하신 분들은 또 직원들한테 떡값도 줘야 되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캐시,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작년 9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는요, 자, 추석 직전. 이게 작년 9월에 추석이 9월 30일에서 10월 초까지였어요. 예, 10월 초까지. 그러니까 9월 달에 어떤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추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요, 9월 달에 고객 위탁금이 6조 6천여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자, 이러한 현상, 우연일까요? 이게 개인 투자자가 지배하는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과거 한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 명절 이슈는 개인 투자자 매매의 중요한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세요. 설, 추석, 맞아. 그때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매도가 있다든가 예탁금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영향이 있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파워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 연휴 자금으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일단 돈 빼서 뭐 애들 떡값, 뭐 절값, 이런 거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이번 달에 개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 속에서 엄청난 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올해 들어온 개인하고 작년 이맘때 들어온 개인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자, 올해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포모 증후군, 즉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쫓기는 느낌, 그런 심리 상태 속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친구, 친척, 지인들이 주식 투자로 몇 배를 벌었다는데, 얼마를 벌었다는데 얘기를 들으면 사람 마음이 흥분이 되죠. 그런데 올해 들어오신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보수적 투자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적 투자 성향이 강하다. 은행이나 안전한 투자 대상만 추구하셨던 분들이 일거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투자 성향이 단 1% 손실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1월 11일 이후 주식시장이 횡보세를 걸었죠. 자,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한 몇 프로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수적 투자 성향이 강한 올해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1월에는 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주춤주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설 자금이 쓰이다 보니 엄청난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개인 고객 예탁금 감소로 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고객 예탁금이 크죠. 작년 초에 비해서는 2배 이상, 2배가 뭡니까?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설 이후에 흥미진진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의 증시 토크를 오랫동안 보아오시고 칼럼과 영상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명절 때마다 원래 주제는, 자, 여러분들 휴먼 인덱스 관찰하세요, 요런 게 주제였어요. 하지만 올해 설에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미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휴먼 인덱스가 다 불이 켜지셨을 것입니다. 이미 과열 심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휴먼 인덱스를 분석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설 이후에 개인의 자금 흐름인데, 일단 설 연휴 이후에 자금은 컴백하게 될 겁니다. 예. 이번 달 초에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유출되는 부분도, 이제 설 자금 때문에 유출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감소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설 지나면 다시 유입이 되겠죠. 다시 컴백할 텐데, 이 컴백할 때 자금 흐름을 촉매로 작용할 것인가, 자금 흐름의 촉매로 작용할 것인가, 이 여부가 지금의 과열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변수입니다.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가 설 연휴 기간 중에 만들어지게 되면요,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월에 봤던 그러한 부분 속에서 조금 군중심리가 차분해져 있다면 천천히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천천히 유입되기를 바랍니다만, 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편수죠.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고객 예탁금 월별 증감 추이입니다. 고객 예탁금. 자, 작년 9월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그 달에, 자, 6천억 원 이상 고객 예탁금이 유출되고,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를 앞두고 고객 예탁금이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자금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관건인데, 자, 이제 설 연휴 지나게 되면 슬슬 봄이 찾아오고 2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차차차차차 늘어날 텐데, 이게 이렇게 증가하느냐, 차차차차짝 천천히 증가하느냐, 요게 변수이거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2분기 봄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린 게 있죠. 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변곡점.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턴업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리고 이 자금들이 유입된다면 어디로 쏠리게 될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요, 향후 증시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다가오는 봄에 그 그림을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설 연휴 시작입니다. 오늘 사실 일하기가 귀찮아서 의자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다 보니 또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오늘 영상 주제로 잡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설 연휴 보내시면서 복 많이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의 행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지난 이후에 저는 이제 개인의 자금 흐름이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제가 여러 차례 증시 토크에서 언급드렸던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2월 15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